지금 이 순간 당신의 1억은 조용히 카운트다운 중입니다. 가만두면 월 200만 원, 50개월 후 0입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타이머를 강제로 멈추는 두 가지 장치를 바로 꺼내겠습니다. 노후 재정은 한 번의 손실이 도화선입니다. 1억이 모자란 게 아니라 원금을 지키지 못해 모자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고성 멘트도 확정 수익 약속도 없습니다. 오직 숫자와 행동만 남깁니다.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집 노후의 진짜 적은 소득 부족일까요? 아니면 원금 관리 실패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큰 파이프 하나가 아니라 얇은 파이프 여러 개가 오래갑니다. 월세와 관리비, 통신비, 식료품비가 달력처럼 빠져나갑니다. 병원비와 돌봄비는 조용히 있다가 한 번에 튀어나옵니다. 명절과 자녀 행사 같은 예외 지출은 매년 반복되지만 준비가 없으면 늘 돌발처럼 느껴집니다. 이 리듬을 숫자로 보겠습니다. 1억을 월 200만씩 쓰면 50개월, 약 4.2년이면 고갈입니다. 예금 금리가 2.5라면 연 250만, 월로 바꾸면 약 21만입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2.8이라면 월로 약 23만입니다. 이 숫자들을 합쳐도 생활의 한가운데를 지탱하기엔 분명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원금을 건드리기 시작하고 한 번 꺼낸 원금은 다시 채워 넣지 못한 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더 많은 인출로 이어집니다. 물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장바구니가 조금씩 무거워지는 동안 영수증은 눈에 띄지 않게 길어집니다. 원금만 붙잡고 있거나 한 가지 통로에만 의존하면 실질 구매력은 서서히 깎입니다. 흔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배당주만 오래 들고 가면 해결된다는 주장, 정기예금만으로도 생활비가 나온다는 희망입니다. 그런데 배당은 기업의 실적과 정책에 연동되고 예금은 금리 사이클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일정 금액을 인출해야 하는 노후의 현실에서 가격과 금리가 흔들릴 때 인출 타이밍이 엇박자가 나면 작은 손실이 치명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10달 동안 쌓은 수익을 한 번의 하락장에서 인출 타이밍을 잘못 잡아 되돌려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패턴이 두세 번만 반복돼도 원금은 급격하게 깎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집의 월 지출표는 몇만 원까지 실제로 알고 있습니까? 평균이 아니라 이번 달과 다음 달의 정확한 숫자 말입니다. 전기요금이 언제 가장 높아지고 처방전 비용이 어느 주에 몰리는지, 자동차 보험과 각종 보증 연장비는 언제 결제되는지 그 날짜를 알고 계신가요? 숫자를 모르면 결정을 미룹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현금은 새어나갑니다. 오늘도 카드값을 미루고 내일은 현금 서비스로 메꾸고 다음 달에는 적금을 깨야 할지 고민합니다. 이때 원금을 지키려는 마음은 있지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낭만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계산은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계산은 충동을 줄여줍니다. 계산은 계획을 시행하도록 밀어줍니다. 오늘 방송의 목적은 계산을 습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관점을 바꾸겠습니다. 노후 재정의 핵심은 원금 보전과 현금 흐름 다중원천화, 이 두 가지입니다. 한 바구니를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느다란 파이프를 열어 합쳐 쓰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단일 원천의 2.5에서 2.8 구간 수익률은 사이클에 흔들리지만 국채와 물가연동체, 안전 인출, 자산 활용 옵션을 함께 쓰면 변동성이 분산되고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입니다. 오늘 제안은 전문 용어를 줄이고 루틴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첫째는 원금 보전형 레더로 베이스 흐름을 고정하는 것. 둘째는 안전 인출과 자산 활용 옵션으로 부족분을 탄력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원금은 바닥에서 지켜지고 생활은 위에서 숨을 쉽니다. 숫자는 선명해야 기억됩니다. 베이스 흐름은 고정비를 자동으로 잠그는 역할, 탄력 흐름은 월별 변동비를 부드럽게 받쳐주는 역할입니다. 지금 제 설명이 너무 간단하게 들리신다면 오히려 성공의 신호입니다. 복잡해야 대단한 게 아니라 오래가야 제대로 된 노후입니다. 크고 화려한 한방 대신 오래 작동하는 작은 장치들이 이깁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겠습니다. 같은 순서가 쌓이면 생각할 일이 줄어듭니다. 생각이 줄어들면 감정이 끼어들 공간이 줄어듭니다. 감정이 줄면 원금이 지켜집니다. 그러니 오늘 배운 순서를 캘린더에 고정하십시오. 순서는 기억을, 기억은 행동을, 행동은 결과를 만듭니다. 첫 번째 장치입니다. 국채와 물가 연동체 중심의 원금, 보전형 레더를 만듭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만기가 다른 국채와 물가채를 여러 갈래로 나눠 계단처럼 배치하고 쿠폰과 만기 자금을 같은 구조로 다시 재투자의 흠을 이어갑니다. 이 과정은 내 몸에 맞는 호흡을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한 번에 깊게 들이마시는 것보다 같은 박자로 얕고 길게 반복하는 편이 오래갑니다. 수익률 가정은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10년 국채 2.8과 물가 연동체를 혼합해 목표 세전년 2.6에서 3.0 구간을 바라보는 구성입니다. 1억 기준 월 환산하면 22만에서 25만 사이의 베이스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금액이 작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의 이름이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는 밑바닥을 미끄러지지 않게 만드는 마찰력입니다. 노후 재정의 바닥을 고정하는 역할, 즉 관리비와 통신비, 최소 식료품비 같은 필수 지출의 일부를 기계적으로 감당하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자동과 분리입니다. 자동은 쿠폰과 만기 재투자를 시스템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고, 분리는 생활계좌와 투자계좌를 물리적으로 떼어두는 것입니다. 자동은 망각이 아니라 의도된 무관심입니다. 분리는 유혹을 멀리하는 장치입니다. 실행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분할 매수의 만기를 분산합니다. 월 초에는 계좌 잔고를 확인만 하고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월 중에 정한 날짜에만 사고 정한 금액으로만 사는 규칙을 둡니다. 쿠폰과 만기 수령분은 자동 재투자로 연결되도록 미리 지정합니다. 생활 계좌로는 월 1회 일정 금액만 자동 이체했습니다. 사람이 버튼을 누르는 횟수를 줄여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감정이 개입할 틈이 줄어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리스크와 예외도 투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재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고 금리가 상승하면 평가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촘촘히 깔아 한 번에 갈아타지 않고 물가연동체 비중을 섞어 실질가치 하락을 일부 방어합니다. 추가로 점검해야 할 것은 세금과 수수료입니다. 세율과 비용이 베이스 흐름을 갉아먹지 않도록 거래 횟수와 증권사 조건을 미리 비교해 두십시오. 규칙은 단순할수록 오래갑니다. 주간 루틴은 계좌 확인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월간 루틴은 자동 이체의 확인과 생활계좌 잔액 점검으로 끝냅니다. 분기 루틴으로는 만기와 쿠폰 캘린더를 다시 정렬하고 비상자금 버킷의 목표 금액을 손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체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고정 지출 중 이 베이스 흐름으로 먼저 잠글 항목은 무엇입니까? 관리비일까요? 보험료일까요? 아니면 최소 식료품비일까요? 잠글 항목을 정하면 흐름의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숫자는 목적을 만날 때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기다리는 숫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치입니다. 안전 인출 한도와 자산 활용 옵션으로 베이스 위에 탄력 흐름을 얹습니다. 시작 인출률 가이던스는 3.7에서 4.0 범위에서 보수적으로 출발합니다. 1억 기준이면
연 370만에서 400만, 월로는 31만에서 33만 정도입니다. 이 한도를 절대치로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도는 살아있는 숫자여야 합니다. 분기마다 가계 지출표를 실제로 점검해 한도를 다시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분기에 의료비가 높았다면 다음 분기 인출률을 자동으로 낮추는 규칙을 만드십시오. 반대로 남는 달이 있었다면 남은 몫을 비상 버킷으로 옮겨 일시적 지출에 대비합니다. 실행 순서는 간단합니다. 월 1회 국채와 예금에서 나오는 베이스 흐름을 먼저 생활계좌로 옮깁니다. 그 다음 부족분이 확인되면 그 달의 인출 한도 내에서 보충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먼저 빼고 나중에 채우는 방식은 충동을 부르기 쉽습니다. 분기 1회는 반드시 회고합니다. 병원비와 돌봄비, 자동차 유지비, 경조사 비용 같은 변동 항목을 합산해 다음 분기 한도를 조정합니다. 가계부가 없더라도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으로 충분히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산 활용 옵션은 선택지가 넓습니다. 보유 주택이 있다면 공시가격 12억 이하 조건에서 주택연금 적격 여부를 확인해 기본 생활 흐름을 한 겹 더 쌓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생활비로 바꾸는 결정은 가볍지 않지만 나중에 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평온한 시기에 충분히 검토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근로소득은 작더라도 강력한 완충 장치입니다. 본업이 아니어도 월 30만에서 50만 정도의 부분 근로를 고정적으로 확보하면 베이스와 안전 인출의 합과 겹쳐서 생활 리듬이 한층 안정됩니다.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가벼운 근로를 주 1회나 주 2회로 고정해 두면 사회적 연결도 회복됩니다. 인출은 습관, 습관은 시스템입니다. 변동비가 커지는 달에는 한도 내에서만 조절하고 남는 달에는 남은 몫을 비상 버킷으로 돌려 의료와 돌봄과 주거 유지비에 대응합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달에는 인출 시점을 월 중순으로 고정해 변동성에 덜 휘둘리도록 패턴을 정하십시오. 인출은 시장의 기분이 아니라 우리의 루틴을 따라야 합니다. 유혹을 관리하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계좌를 2개로 나누어 한 계좌는 오직 베이스와 탄력 흐름만을 위해 쓰고 다른 계좌는 생활비 정산과 예비비 처리만 담당합니다. 화면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 덜 보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동은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반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억이 아니라 6천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베이스는 대략 13만에서 15만, 탄력은 20만에서 24만으로 재조정하면 됩니다. 합계가 작아지는 만큼 부분 근로와 지출 다이어트의 역할이 더 커집니다. 중요한 건 총합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의 일관성입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으면 작은 합도 오래갑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의 탄력 흐름을 키우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월 30만짜리 루틴은 무엇입니까? 떠오르는 답 하나를 오늘 안에 캘린더에 넣으십시오. 캘린더에 들어간 루틴은 의지가 아닌 약속이 됩니다. 약속은 지켜야 할 얼굴을 만들어 줍니다. 작년 여름에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원금 인출 위주로 생활을 이어가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더 많이 빼쓰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이스 흐름이 없으니 매달 불안했고 불안은 소비를 더 자극했습니다. 구조를 바꿨습니다. 국채와 물가 연동체 레더로 월 23만의 베이스를 만들고 안전 인출 한도를 월 32만으로 설정했습니다. 남편분은 주 1회 파트 근로로 월 40만을 확보했습니다. 세 가지 흐름이 겹치자 한 달 평균 95만의 숨통이 생겼습니다. 의료비가 급증한 달에는 비상 버킷을 열고 다음 분기 인출 한도를 자동으로 낮췄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카드 결제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숫자가 마음을 이깁니다. 마음이 진정되면 소비가 단정해집니다. 단정한 소비는 원금을 보호합니다. 보호된 원금은 다시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이 선순환을 여러분 가정에도
꼭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억으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표현을 한 번만 다듬고 싶습니다. 1억으로 평생 돈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원금을 잃지 않는 베이스 흐름을 먼저 고정하고 안전 인출과 자산 활용으로 부족분을 탄력 보강하는 것. 오늘 드린 숫자는 안내판이고 루틴은 길 자체입니다. 첫째, 국채와 물가연동채를 계단식으로 배치해 2.6에서 3.0 구간의 베이스 흐름을 만들 것. 둘째, 3.7에서 4.0의 보수적 인출 한도를 기준으로 주택연금과 부분 근로를 결합해 변동비를 흡수할 것.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지켜도 노후 재정의 중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은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숫자는 방향을 주고 루틴은 지속을 만듭니다. 루틴이 잡히면 마음이 잔잔해지고 마음이 잔잔해지면 소비가 단정해집니다. 단정한 소비는 원금을 보호합니다. 보호된 원금은 다시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방송이 끝나면 다음 두 가지만 바로 해보십시오. 첫째, 이번 달 고정비 합계를 메모장에 숫자로 적으십시오. 둘째, 다음 달부터 적용할 베이스 자동 이체일과 탄력 인출 점검일을 캘린더에 고정하십시오. 오늘의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우리 집은 월 얼마의 베이스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숫자로 한 줄만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선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편까지 함께 준비해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물가연동채를 실제로 고르는 기준과 주택연금 수령액을 빠르게 가늠하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잔잔하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